여러분,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한가운데 묻혀 있어야 할 그 육중한 철골표대가 정확히 6cm 옆으로 어긋나 버렸습니다. 아, 6cm요? 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이잖아요. 근데 구조공학의 세계에서 이 미세한 어긋남은 단순한 시공 오차가 절대 아닙니다. 건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학적인 파장이죠.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번 딥다이브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 검토 이견서, 바로 SRC 기둥 철골 편심에 따른 단면 강도 수계산 검증 및 보강 지시 문서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문서를 가져오셨네요. 네, 서론이나 잡담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6cm의 오차가 불러온 이 복잡한 콘크리트와 철강의 세계로 곧바로 진입해보죠. 좋아요. 이 기술검토 의견서는 단순히 그 현장의 실수를 지적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 6cm의 물리적 위치 변화가 기둥 내부의 역학 구조를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백 개의 숫자로 해체해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이동을 쫓아가는 치열한 추적기네요. 맞아요. 추적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진단해야 할 대상, 아니 약간 엄청난 체격을 가진 주인공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주인공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문서에 기록된 이 SRC2X11이라는 기둥 스펙을 읽다 보니까 그 마치 격투기 헤비급 선수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분이 듭니다. 체격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기둥은 복합 구조체, 즉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 재료가 하나의 몸통으로 묶여있는 녀석이거든요. 아, 세 가지 재료요? 네, 뼈, 근육, 피부가 모여서 사람의 몸을 이루듯이 말이죠. 자, 그럼 그 덩치를 담당하는 콘크리트부터 볼까요? 네, 볼까요? 가로 800에 세로 1300mm라는 어마어마한 규격입니다. 단면적,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H라고 부르는 면적을 구해보면 딱 104만 제곱밀리미터가 나옵니다. 104만이요? 네, 그리고 압축 강도 FCK는 30메가파스칼이고요. 네, 여기서 그 단순히 강도만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콘크리트가 실제로 힘을 받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축되는지를 보여주는 응력블럭 깊이 계수라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아, 기호로는 베타원이라고 하는 그거죠? 맞아요. 베타원이죠. 기본 기준치인 0.85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콘크리트는 28메가파스칼보다 조금 더 단단한 30메가파스칼이니까 그 초가분만큼 공식을 통해 미세하게 수치를 깎아 내려줍니다. 아, 깎아내리는군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된 최종 깊이 계수는 0.836으로 딱 떨어지죠. 와, 콘크리트 안에 숨겨진 척추, 이 철골의 스펙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골도 엄청나죠. H498 곱하기 432 곱하기 45/70이라는 규격인데요. 네네. 철골 전체의 단면적 AS가 77,001 제곱밀리미터이고 위아래 챙 부분에 해당하는 플랜지 면적 ASF만 3420 제곱밀리미터입니다. 항복 강도 FY는 420메가파스칼을 자랑하네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조직인 그 주철근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상단과 하단에 각각 6개의 D29 굵기 철근이 들어가고요. 네, 측면까지 합치면 전체 20개죠. 맞습니다. 전체 20개의 D29 철근이 박혀 있습니다. 편측,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있는 철근의 단면적 ASR1과 ASR2가 각각 3,854 제곱밀리미터이고요. 네. 기둥 전체 철근 면적을 다 합치면 12,848 제곱밀리미터에 달합니다. 철근의 항복 강도 FYR은 500메가파스칼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 기둥이 힘을 견디는 유효 깊이 DT는 전체 깊이 1,300에서 피복 두께 80을 뺀 1,220mm로 세팅되어 있고요. 강도 감소 계수 파이도 적용해야죠.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강도를 보수적으로 깎아주는 강도 감소 계수 파이는 0.75가 적용됩니다. 이 복잡한 재원과 재료 물성치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오, 그럼 뭔가요? 콘크리트의 무게감, 철골의 뼈대 역할, 철근의 인장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 10만 4천 제곱밀리미터짜리 거대 구조체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균형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그 완벽해야 할 중심축, 기둥 정중앙에 수직으로 꽂혀 있어야 할 철골이 Y축 방향으로 0.06m, 그러니까 딱 6cm가 삐뚤어지게 시공된 겁니다. 고작 6cm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하중이 중심을 비껴가서 누르게 되면 기둥을 옆으로 꺾어버리려는 회전력, 즉 모멘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원래 이 기둥이 버텨야 했던 초기 하중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내리노르는 계수 충력 PU가 4,983.91kN, 앞뒤로 꺾으려는 X축 모멘트 MUX가 2,133.5kNm고요. 네, Y축도 있죠. 네, 좌우로 꺾으려는 Y축 초기 모멘트 MUI가 543.63kNm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골이 6cm 어긋나면서 Y방향에 추가 모멘트 델타 MY가 발생해버렸어요. 역학에서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힘 곱하기 거리요? 네, 위에서 누르는 4983.91kN이라는 거대한 하중에 어긋난 거리인 편심량 0.06m를 곱해버리는 거죠. 아, 곱해버리는군요. 계산해보면 무려 299.03kNm라는 휨힘이 순식간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와, 제가 마트 주차장에서 선을 6cm 삐뚤게 벌고 주차했다고 해서 제 차가 부서지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손가락 두 마디 거리가 300 가까운 파괴력을 더해버리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네요. 맞습니다. 결국 Y방향 최종 계수 모멘트 MUI 토탈은 원래 있던 543.63에 추가된 299.03을 더해서 842.66kNm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아까 그 주차 비유가 아주 절묘하네요. 주차는 뭐 다시 후진해서 줄을 맞추면 그만이지만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기둥을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진짜 그러네요. 자, 이제 이 기둥은 두 가지 방향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X축에서 2133.5, Y축에서 842.66의 휨힘이 작용하죠. 양쪽에서 공격받는군요. 네, 이 두 힘을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의 대각선 방향으로 합성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아,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군요. 가로의 제곱과 세로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요. 정확합니다. 그 방식을 적용해 두 축의 힘을 하나로 합친 이축 합성 모멘트 MC를 계산하면 2294kNm가 도출됩니다. 2294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힘이 기둥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작용하는지 가상의 거리를 구하는 하중 편심비 2로드를 계산해 보죠. 네. 합성 모멘트 2294를 전체 충력 4984로 나누면 0.46m가 나옵니다. 0.46m요. 그러니까 실제 철골이 삐뚤어진 건 6cm지만 물리적으로는 기둥 한가운데에서 약 46cm나 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무게가 내리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기둥이 그 기형적인 힘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구조공학자들이 꺼내드는 무기가 바로 PM 상관도입니다. 아, 올 것이 왔네요. 기둥의 생존 경계선을 그리는 PM 상관도 수계선 검증 파트. 솔직히 이 부분에 나오는 수식들을 보면 숫자 파도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둥의 안전 영역이라는 보호막을 그리기 위해 세 가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한계점, 즉 세 개의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네, 세 개의 포인트요. 첫 번째 시나리오인 포인트 1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옆에서 꺾는 모멘트는 전혀 없고 오로지 위에서 수직으로 짓누르기만 하는 순수 압축 상태죠. 아, 깡통을 위에서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는 상황 같은 거군요. 네. 그때 기둥 내부에서는 콘크리트, 철골, 철근이 모두 힘을 합쳐 버팁니다. 오, 다 같이요? 먼저 전체 면적에서 철골과 철근이 차지하는 자리를 빼고 순수하게 콘크리트로만 꽉 채워진 면적 AC를 계산하면 95만 1,501제곱밀리미터가 나옵니다. 네, 콘크리트 면적이요. 이 면적에 콘크리트가 낼 수 있는 강도를 곱하고 거기에 철골 면적 7,700, 1에 강도 420을 곱한 값, 철근 면적 12,848에 강도 500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해주는 겁니다. 아, 세 개를 다 더하는군요. 이 세 녀석의 저항력을 총동원한 공칭 축 강도 PNO를 계산하면 정확히 62,993kN이 나옵니다. 이게 이 기둥의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좋아요 누르기만 할 때는 6만 kN 넘게 버틴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포인트 2는 뭔가요?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순간 균형 파괴 상태입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힘과 옆에서 꺾으려는 힘이 절묘하게 섞여서 일어나는 일이죠. 절묘하게 섞여서요?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가 한계치인 변형률 0.003에 도달해 부서지려는 찰나에 반대쪽에서 늘어나며 버티던 철근마저 변형률 0.0025에 도달해 항복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와,
그야말로 양쪽이 동시에 터져버리는 팽팽한 한계점이네요. 기둥 내부에서 진짜 피 튀기는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 순간에 기둥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들이 싸우고 있는 건가요? 제가 수식은 약하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기둥을 단면으로 싹둑 잘라서 보면 힘의 중립 지점, 즉 압축도 인장도 받지 않는 고요한 중립축의 깊이 CB가 665.45mm 지점에 형성됩니다. 네, 중립축이요. 그리고 실제로 꽉 짓눌리면서 저항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인 응력블럭 깊이 AB는 556.3mm죠. 이 깊이를 기준으로 5가지의 거대한 내력이 발생합니다. 뭐가 지나요? 우선 누르는 쪽을 볼까요? 첫째, 콘크리트가 버티는 압축력 CC가 1348kN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둘째, 그 위쪽 상단 주철근이 함께 밀리면서 버티는 압축력 CSR이 1927kN이고요. 셋째, 척추인 철골의 윗부분 플랜지가 버티는 압축력 CSF가 6229kN입니다. 아, 그게 다 누르는 쪽이군요. 반대로 당겨지는 쪽도 있죠. 반대로 꺾이지 않으려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인장 쪽을 보죠. 넷째, 하단 철골 플랜지가 당겨지는 인장력 CSF가 5382kN. 마지막 다섯째, 하단 주철근이 끊어질 듯 당겨지는 인장력 TSR이 1927kN입니다. 콘크리트와 윗부분 철강들은 짓눌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아래쪽 철강들은 뜯겨나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5가지 힘이 기둥 안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다니 현장 엔지니어들의 장인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힘들을 수치로 묶어내야만 건물이 안전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힘들을 모두 엮어내는 게 공학의 묘미죠. 방금 말씀드린 압축력과 인장력을 전부 합산하고 거기에 철골 중간 기둥인 외부가 미세하게 기여하는 222kN까지 더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균형 파괴 순간에 기둥이 버텨내는 축강도 PB, 즉 누르는 힘은 12417kN으로 계산됩니다. 네, PB는 12417이네요. 그리고 꺾이는 힘인 모멘트 MB도 계상해야 하는데 기둥 정중앙 도심인 650mm를 기준으로 방금 구한 5개의 힘들이 각각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지렛대처럼 작용하는지 팔끼리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팔끼리를 곱하는군요. 콘크리트 상하단 철골과 철근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싹 다 더하면 균형 파괴 힘 강도 MB는 8900kNm가 도출되죠. 이게 두 번째 점입니다. 벌써 2개의 한계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 3, 순수 힘 상태만 남았네요. 이 시나리오는 아까 첫 번째 깡통 찌그러뜨리기랑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엔 위에서 누르는 힘, 즉 충력이 아예 0이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막대기를 양옆에서 잡고 부러뜨리려고 휘게만 만드는 상태입니다. 아, 위에서 누르는 힘이 0이군요. 밖에서 누르는 힘이 0이니까 기둥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축력의 총합과 당기는 인장력의 총합이 완벽하게 같아야만 기둥이 평형을 유지하겠죠? 아, 좌우 힘의 균형이 제로섬 게임처럼 똑 떨어져야 하는군요. 내부 압축력과 내부 인장력이 일치해야 한다는 평형 방정식이요. 네, 철골 압축력 3734와 압축 철근 1927을 더한 값에 우리가 모르는 콘크리트 압축력을 더하면 반대편 철골 인장력 12724와 인장철근 1927을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져야 합니다. 아, 방정식을 세우는 거군요. 이 방정식을 풀면 콘크리트가 밀어내야 하는 압축력 CC는 8990kN이라는 답이 떨어집니다. 네, 8990이요? 이 힘을 역추적해서 콘크리트의 응력블록 깊이 A를 구하면 440.68mm, 중립축 C는 527.13mm가 나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도심 650mm 기준의 모멘트를 다시 다 더해주면 순수 힘 강도 MNO는 9207kNm가 됩니다. 자, 길고 치열했던 3가지의 시나리오 계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 머릿속에서 폭풍이 한바탕 지나간 기분입니다. 이제 이 땀 흘려 찾은 성적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려봐야죠. 방금 구한 극한의 세 좌표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봅니다. 순수 압축인 62993,0, 균형 파괴인 12417,8900, 그리고 순수 힘인 0,9207. 맞습니다. 이 세 점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쫙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 기둥이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대한 돔 형태의 보호막, 공층강도 포락선이 완성되는 거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실의 변수나 시공 오차를 대비해서 보호막의 크기를 안전하게 살짝 줄여줘야 합니다. 아, 파이를 곱해야죠. 강도 감속에서 파이 0.75를 적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설계 강도 안전구역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6cm 삐뚤어진 불량 기둥은 이 보호막 안에서 무사할까요? 아까 계산해둔 하중 편심비 E로드가 0.460m였잖아요. 네, 기울기죠. 이 기울기를 가진 선을 그래프 원점에서 쭉 그어서 안전구역 곡선과 콱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 교점을 찾으면 이 편심 기둥이 버틸 수 있는 진짜 한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설계 축 강도 파이 P에는 11394kN, 설계 휨 강도 파이 M에는 5245kNm로 나옵니다. 세상에, 그럼 실제 가해지는 하중이랑 비교해보죠. 지금 건물에서 내려오는 실제 충력이 4984니까 설계 강도 11394로 나누면 응력비가 0.437입니다. 네, 맞아요. 휨 모멘트도 실제 2294를 한계치 5245로 나누면 역시 0.437이고요. 아까 그 헤비급 챔피언이 어마어마한 합성 모멘트 공격을 받고도 자기 힘의 43.7%밖에 안 썼다는 거잖아요. 네, 여유가 있죠. 기둥 가체는 무사히 아주 넉넉하게 합격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숫자는 명확하게 이 기둥 단면 자체가 6cm의 편심을 견딜 만큼 충분히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계산은 기둥 하나만 놓고 본 거고요. 이 기술 검토 의견서의 진짜 핵심, 가장 치명적인 위험 경고와 해결책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기둥이 자기 능력의 43%밖에 안 썼고 튼튼하다면서요?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철골이 6cm 어긋났으면 그냥 크레인이나 와이어 같은 걸로 꽉 묶어서 힘껏 당겨가지고 똑바로 수직을 맞춘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 됩니까? 겉보기에도 그게 깔끔하고 도면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그런 강제적인 기우뚱 보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 금지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살짝 휘어진 플라스틱 자나 지팡이를 억지로 일자로 쫙 펴서 땅을 짚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똑바른 수직처럼 보이죠. 네, 굳게 서 있죠. 하지만 그 지팡이 내부에는 원래 모양으로 튕겨 돌아가려는 엄청난 힘, 즉 잔류 응력이 꽉 찬 상태로 억눌려 있습니다. 그 억눌린 지팡이 위에 제가 살짝이라도 몸무게를 싣는 순간 지팡이가 순식간에 팍 하고 부러져 버리겠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구조역학에서는 그걸 피델타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델타 효과요? 억지로 세워둔 철골 내부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응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의 상부 하중이 가해지면 미세한 휨, 변이, 즉 델타가 발생합니다. 네, 미세하게 휘는군요. 이 작은 변이가 위에서 누르는 하중과 결합하면 우리가 아까 계상했던 2차 모멘트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돼요. 결국 기둥 전체가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좌골되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붕괴될 위험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억지로 맞추면 안 됩니다. 와, 도면이랑 똑같이 예쁘게 만들려다가 멀쩡한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뻔했네요. 억눌린 에너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정말 무섭죠. 그럼 기둥을 억지로 펴지도 못하고 6cm 어긋난 채로 그냥 둬야 한다면 이 기둥이랑 연결되는 다른 부위들이 문제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기둥 몸통 자체의 충력과 휨 내력은 안전구역 43.7% 안에 들어왔지만 천장을 받치는 상부층의 보와 이 기둥이 만나는 접합부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접합부가요? 위쪽 보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하중은 기둥의 원래 중심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척추인 철골은 6cm나 옆으로 비켜서 있으니까요. 접합부에서 또 한 번 엄청난 국부적인 휨과 뒤틀림이 발생하죠. 그럼 이 접합부의 뒤틀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게 이 문서의 결론인가요? 억지로 펴는 대신 어긋난 채로 힘이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와 기둥이 만나는 철골 부분에 스티프너 같은 덧판을 튼튼하게 대서 편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모멘트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상세 보강을 해야 합니다. 덧판을 대는 거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장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수많은 기둥의 접합부가 전부 동일하게 6cm씩만 어긋났을 리는 없겠죠? 방향도 다를 거고 어떤 건 3cm, 어떤 건 7cm 다 다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상세도를 만들어서 모든 접합부에 일괄적으로 갖다 붙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괄 적용은 안 되는군요. 반드시 각 접합부마다 실제로 측정된 편심 상태를 반영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것처럼 별도의 구조 해석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합니다. 네, 하나하나 다 다시요. 그 각각의 해석을 통해 안전상에 완벽하게 입증된 후에만 다음 시공을 진행하라는 것이 이 기술 검토 의견서의 최종적이고 단호한 지시입니다. 6cm의 오차. 누군가에게는 자로 잴 때 눈금이 살짝 빗나간 사소한 실수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건물 뼈대 안에서 어떻게 수백 킬로뉴턴의 거대한 파괴력으로 증폭되는지, 그리고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그 숨겨진 힘의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 수백 개의 숫자를 해체하고 극한의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과정이죠. 억지로 당겨 숨기지 않고 결함을 직시하며 수학으로 안전을 증명해내는 구조공학의 이 서늘하고도 경이로운 치밀함에 박수를 보내게 되네요.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